여러분, 절대 이곳에는 못을 박으시면 안 됩니다. 집안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집을 지으실 때도 새로 된 못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가 우리 민족의 기여를 막기 위해서 나라 곳곳에 혈자리마다 새로 된 못을 박아두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들이 새로 된 못을 사용을 하였을까요? 네, 땅을 파헤쳐도 될 것이고 콘크리트를 들이부어도 될 것인데 말이죠. 네, 마치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셔서 침을 맞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이 침이라는 것은 쇠로 된 것도 있고 금으로 된 것도 있죠. 물론 현대에는 더 좋은 제품을 쓰지만 말입니다. 네, 이 침을 넣는 연유는 인체의 기혈을 잠시 막기도 하고 이 기혈이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는 이 침으로 부분 마취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침은 인체의 기혈을 막아 다른 곳의 기운을 소생시키는데 사용을 하지만요, 녹이 쓰는 못, 즉 집에 못을 박아두는 것은 해당 부위의 기운이 영영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또한 계절은 봄에서 시작하여 여름, 가을, 겨울이 되죠. 네, 사람 역시 태어나서 청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네, 이를 오행의 순환으로 목화 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앞서의 모든 것,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러한 순서로 순환을 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의 집 역시 그러하죠. 생기가 들어오는 방향이 있으며 또 이 들어온 생기가 머물며 크게 성장하는 곳이 따로 있으며 이 성장한 생기가 서서히 작아져서 소멸하는 곳이 따로 있으며 이 소멸되는 생기가 없어지는 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집이 번영하는 집, 뭘 해도 잘 되는 집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집이 도대체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기가 살아나는 곳에 못을 박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죠. 네, 물론 여름에 성장을 하고요. 또한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또한 겨울에 봄을 위한 휴식을 취하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절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봄입니다. 여름이 좋지 못해 성장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봄에 씨를 뿌려두었다면 약간의 수확은 있을 것이요, 가을에 비바람이나 태풍이 오더라도 봄에 씨앗을 뿌려두었다면 조금의 수확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두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름이 아무리 좋아도 가을이 아무리 청명해도 어떠한 수확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하여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첫걸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 봄의 자리, 무엇이든 시작을 하는 자리에 문제가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못이라는 것은 한 부분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죠. 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또한 동쪽에 이 못을 박거나 쓰레기를 두거나 죽음, 폐기를 상징하는 어떠한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못을 박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곳에는 역동적인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기 있는 것을 두십시오. 네, 그래야 이 집안에 번영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또한 발전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기가 성장하는 곳에 균열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재물운이든 번영운이든 성취운이든 건강운이든 모든 운들이 살아나서 성장하는 곳은 바로 남쪽입니다. 물론 이 남쪽에 못을 박아둔다든가 하게 되면 이 모든 기운들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정지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마취를 당하듯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못이 녹슨 것이라면, 오래된 것이라면 아마 이 집안을 성장하지 못하고 몰락하도록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풍수학에서도 이곳은 재물운이 번성하는 곳이라고 하여서 퍼플색으로 장식을 하면 좋다고도 하였고요, 이곳의 청수 상태와 청결 상태로 이 집안의 번영운을 측정한다고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 놀라셨죠? 맞습니다. 서양에서도 이렇듯 풍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를 풍수학이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를 입지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서양에서는 이러한 이론으로 인해서 유명한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적들도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말이에요. 네, 이렇듯 이 풍수라는 학문은 우리의 꽤 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들 따르고 있었던 놀라운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남쪽이 어느 방향인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곳에 못을 박아서 균열시키는 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피치 못해서 하나 정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이 하나 역시 흉물스럽거나 녹이 쓴다든가 어지러이 혼란스러운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네,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걸어야 해서 못을 박아야 한다면 못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벽에 강하게 접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곳으로는 못을 박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기운들이 소멸하는 방향이죠. 네, 이 방향은 서쪽과 북쪽입니다. 여러분, 서쪽은 서서히 소멸해지는 방향이고 북쪽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방향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혹시 어느 방향으로 지내시는지 아시나요? 네, 아마 모든 가정에서 전부 북쪽을 보고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때론 이 북쪽에 부엌이 있어 또 방향이 열려 있어 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때는 이곳에 병풍을 두고 제사를 지내죠. 네, 이 병풍을 바로 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조상님들이 왜 이러셨을까요? 꼭 돌아가신 분들이 북쪽에만 앉으시기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이 북쪽의 방향이 수호행의 방향, 즉 무의 방향, 다시 말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방향이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네, 하여 집안에 혼란스러운 어떠한 일이라도 북쪽을 보고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무의 방향이라서 어떠한 생기도 사기도 머물지 않으며 또한 이로 인해 집안에 어떠한 해로움도 생겨나지 않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의 집안에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들은 모두 북쪽으로 두시면 되겠죠. 물론 못을 박아야 한다면 이곳으로 박아야 하고 말입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 물론 건강적으로 차가운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머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하셨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러한 연유로도 침대의 머리 방향이 북쪽으로 향하면 좋지 않다. 가능한 동쪽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쪽은 목오행의 방향이라 집안의 모든 기운이 싹 트는 곳이라 절대 못을 박으시면 안 됩니다. 네, 가능한 맑고 정갈하게 해두셔야 하고요. 물론 남쪽 역시 모든 기운들이 성장하는 방향이라서 또 그러합니다. 하지만 서쪽이라면 모든 기운들이 소멸하는 곳이라 어떠한 생혈점도 없는 곳입니다. 네, 하여 못을 박아도 상관이 없는 곳이며 또한 북쪽은 무의 기운, 어떠한 기운도 존재하지 않는 방향이라서 이곳 역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늘 번영과 행복만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